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3월 3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편성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일요일 경마입니다. 첫째 주 경마. 자, 전반적으로 인기마 접전 구도도 다소 눈에 띄긴 합니다만 역시 불안한 인기마 틈바구니 파고들 복병 전력. 항상 강조드리듯이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안한 인기마 혹은 빈틈 파고들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꺼내서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비록 승급전이지만 승급전 내에서도 다소 기복을 보여왔던 전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복마 편성을 만났다라는 부분이 6번 베스트스타에게 좀 더 점수를 줘야 하는 대목입니다. 선행과 선입이 모두 소화 가능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6번 베스트스타의 옆자리 9번 Something Nobody Know에게 한번 양보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3번 레이징 엔젤의 선행까지 염두에 두고 선두권을 우선 공략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늘어난 1700m 코너 4개짜리도 너끈히 극복해낼 신의 상승세의 마필 9번 베스트 라인을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초반 선행 나서려다 선두자리를 내주고도 막판까지 아주 근성 있는 걸음을 보였죠. 동거리 적응력 배양한 4번, 5번 동방지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여토의 마필들보다는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고요. 직전에 전개를 그렇게 무리하게 풀어내고도 3차까지 했던 전력, 코너 4개짜리 적응 능력 배양한 이 8번 달과 구름. 힘 자체는 계속 남겨주는 모습이라서 경험 마친 이번의 구도에서는 의지 보여주고 있는 7번 금속 돌파의 선전,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백전을 맞이하고 있는 오마 브랜던이라는 마필의 기본 능력도 무시할 수 없겠죠. 단거리에서 선행, 칩, 연투의 연투, 5연타를 계속 이어왔던 마필입니다. 9번 에코골드, 이 말은 딱 자기 자리를 잡게 되면은 앞의 흐름을 정말 잘 따라가요. 꾸준하게 뛰는 힘은 있는 말이죠. 3번 전보 캡틴도 이번에는 충분히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편성 구도 속에 매치 게이트 초반에 조금만 더 서둘러 준다라면은 3선 정도 따라가며 막판 한 발이 가능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최대 복병은 저는 6번 마이티만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룰브레이커는 초반 게이트 히트에 따라서는 선행도 가능하고 그 흐름에 맞춰 뛸 수 있는, 그 맞춰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의 성장세 5번 룰브레이커는 여기서도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킹 오브 글로리입니다. 직전 1등급에서도 이제는 앞선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을 해냈습니다. 1등급 치고는 앞선에서 빠른 말, 뚜렷하게 강한 말이 없는 편성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선에서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말 중에 눈에 띄는 말로 판단하고 있고, 6번 다이내믹 스타도 가세할 수 있습니다. 선입 후에 뒷심이 매우 좋은 말이기 때문에 꼭 앞선 경합에 가세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따라서 자유전개 이점으로 도전 가능하고.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선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3경주는 토요일 4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최근에 상승세의 전력을 나타내고 있는 마필들 눈에 띄는데 어느 정도 입상 가능마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서열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어떤 말이 최단거리 레이스 전개 이점과 능력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자,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경주 서울 3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외곽에 있는 12번 금빛장인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염자, 좌상 등 가벼운 병력으로 치료하느라고 주기는 좀 길어졌지만 2월부터 훈련 재개했을 때 상태 전혀 이상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니피와 서미트 파티의 자마기 때문에 데뷔 초부터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만큼은 정말 높았던 말이고 직전 11월 11일 경주는 거의 정말 강편성급의 경주였는데 거기서 1200m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줄어든 1000m에서 가장 스피드가 앞서 있는 만큼 앞선에서 아주 높은 경쟁력, 우승도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8번 정상만세입니다. 12월 경주 패출월 이후에 오히려 1월 주행 심사도 매우 좋았고 직전 경주도 막판에 잡히긴 했지만 분명히 컨디션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앞두고 더욱 올라온 회복된 컨디션 계속 보여주는 만큼 이번 경주만큼은 선입 후에 뒷신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7번 끌어주는 손도 도전이 가능한데 직전 경주는 최외곽 게이트였습니다. 심한 외곽 전개로 최악의 돌전을 펼쳤지만 거리를 줄였고 게이트 내려왔습니다.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한 만큼 뒷신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이 되고 9번 사바킹덤은 사실 좀 능력만큼은 이 편성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말인데 이 파행동으로 주기가 길어진 부분이 좀 관건인데 어쨌든 보여준 능력만큼은 분명히 앞서 있는 말이 만큼 서서히 회복세 보여주는 만큼 현장 상태까지 확인해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한 수 앞서는 12번 금빛장인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고 저도 보는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금빛장이는 뭐 데뷔전 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었고 그에 걸맞는 능력을 보였다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때도 외곽 12번에서 굉장히 발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직전의 졸전은 2세 루키 스테이스였습니다. 그만큼 상대가 강했던 틈을 감안을 하면 초반에 무리한 전개를 펼쳤던 것을 감안을 하면 경쟁력은 충분했었고요. 훈련 상태 이상 없는 이번 구도라면 금빛장이는 기본 잠재력을 저 역시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오버마 블루파이어가 이제는 뭐 승급한 이후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스피드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전개에 다소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의 경주 자체에서도 우선적인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라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높게 평가해야 되는 판단인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건 좀 아쉽긴 한데요. 7번만 끌어주는 선 동의하고 있고요. 저는 보편권 세력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상 선행권의 스피드를 갖춘 전력들이 바깥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최적의 선입이라면 이번 경주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될 마필로 저는 2번 그린 와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1000m 자체에서는 레이스 흐름을 곱게 따라가면서 마지막 한 발을 발휘하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은 뭐 2착 승급으로 도전했던 130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게이트 조건이 상당히 좋아진 이번의 구도라면 가벼운 중량 조건까지 그린 와이의 최적 전개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야 될 텐데 이번 그린 와이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그린와이 같은 경우도 단거리 스피드만큼은 충분히 좋은 말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적 전개를 펼쳐야 된다라는 그런 좀 이번 경주에서의 그 부분이 관건이라는 판단인데 외곽에 있는 12번 금빛장인을 저는 이제 가장 중심마로 앞선에서 한 수 앞서는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연 최적 선입 전개를 해내느냐가 관건인데 안쪽에 있는 1번 PK 타임이란 말이 사실 직전 경주 심한 외곽 전개로 무너지긴 했지만 초반 스피드만큼은 다른 말한테 또 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그린와이가 이번 경주에서 선행마 뒤에 최적 선입 전개를 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의문부호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 상태가 정말 최상이라면 그러면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장면을 보고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최동진님 설명해 주셨던 7번 끌어주는 손 그리고 9번 사바킴덤 동의하고 있고요. 12번 금빛장이는 능력상 이 편성에서는 입상권 이상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전력임을 인정합니다만 같은 장면을 보고 다른 평가. 저는 훈련 걸음이 뭐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상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 편성 강도가 강했던 거 인정하지만 당시 인기 1위였어요. 압도적인 인기 1위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축으로 추천드리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상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거의 뭐 지고기마 분위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16주 만에 출전했다라는 게 딱 주행 심사에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거 당일 상태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5번 블루파이어 여쭤볼게요. 블루파이어 같은 경우가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최적의 편성 혹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보다 레이팅에서 자유롭고요.
두 번째로는 직전에 광고료 여파 이상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입상 차지했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1000m 재도전이라고 한다면 선행 선입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인코스에서는 1번 PK 타임을 말씀하시지만 5번 블루파이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5번 블루파이어는 왜 배제를 하셨을까요? 뭐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이번 경주 10번 금빛장인이 한 수 위에 앞선에서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비록 최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이 말의 스피드를 감안했을 때 최외곽 게이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 1번 PK타임, 2번 그린와이 이런 빠른 말들이 또 출전을 합니다. 결국 경합이 불가피한 편성인데 이 경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12번 금빛장인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5번 블루파이어가 뭐 직선에서 뒷심발이를 아직 할 수 있는 유형은 아니라고 본다면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가능성, 저는 금빛장인의 가능성을 훨씬 높게 보기 때문에 5번은 막판에 무뎌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선 마필에게 신뢰감을 준다라면은 12번 금빛장인의 선행, 거기에 5번 블루파이어 직전 단순 선행이 아니었어요. 당시 출발 후 추돌, 안쪽에 선행만 보내놓고 시종 긴 구간 경합을 했습니다. 외선 따라가며 거두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편하게 선행을 받아내는 조건에서 입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이미 직전에 불식시켜줬어요. 5번 블루파이어는 여타의 내 외측의 선행마가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하더라도 따라가는 전개로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7번 끌어주는 손은 직전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안쪽 들어왔고 안토니오 기수의 기용. 자, 7번 끌어주는 손도 선입 끈끈한 전력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정상주기 8번, 정상 만세까지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구도네요. 네, 서울 3경주 스타트는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직전에 다소 이제 선행 실패가 좀 아쉬웠던 부분, 상태감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요 12번 금빛장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능력 상승세의 신예 마필들 단거리 검증 전력들이 상당수 눈에 띄네요. 과연 이번 경주 빠른 이 흐름 구도 속에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또한 전개이점을 극대화할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복병 전력은 누가 될지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수 있는 경주 꼭 이기고 가겠습니다. 김정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순발력 좋은 말들의 지구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뒤에서의 역습보다는 앞선에서의 근성 발휘가 더욱 주요할 경주, 그 중심에 4번 질풍강자 중심에 놓고 가겠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 추임마죠. 맞습니다. 이때까지 보여줬던 경주력 자체는 추입으로서의 가능성, 즉 이번 경주에서 빠른 흐름을 역이용해서 올라올 수 있는 전개 이점을 차지할 수 있는 말은 4번 질풍강자가 유일하다 강조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은 바깥쪽으로 기대는 버릇이 정말 심했던 말이고요. 조교사가 정말 특단의 조치를 치러가면서 휴양과 그 다음에 주로 역방향 훈련 등을 통해서 말의 악벽을 모두 교정을 해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약간은 기댄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풍강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스피드 자체는 이번 편성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 저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강조를 드려보는 말 4번 질풍강자가 되겠고요. 그와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9번 화기, 8번 피닉스 울프, 5번 흥복드림, 3두의 말을 우선 추천드려보겠습니다. 9번 화기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안말 한정 경주에서의 선전이었습니다만 막판에 보여줬던 외곽 게이트를 극복해내는 그 근성은 상당히 매력이 있었던, 상당히 빨랐던 흐름을 적응해냈었던 그 경주력을 인정을 하는 바이고요. 8번 피닉스 울프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결정력을 보여주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마체가 좀 작아서일까요?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직전 경주, 비록 3위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제법
안정되어 가는 주행과 밸런스를 보여줬었다라는 부분에서 8번 피닉스 윌프의 순위 상승 가능성 인정하겠습니다. 5번 흥복드림은 긴 설명 필요 없는 선두권 공략 전력으로서 다만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얼마나 극복해내느냐가 관건이라 순위가 좀 밀렸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4번 질풍강자의 여전한 선전을 기대해보는 김정희 방송 추천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고 1000m 경주인 만큼 스피드 좋은 잠재력 좋은 말들 추천해 준 부분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만큼은 동의하고 있고 다만 이제 복병으로 언급드릴 수 있는 말을 7번 굿센스라는 말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훈련 상태가 제가 판단할 때는 편성에서 가장 좀 변화를 보이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 어린 말이만큼 좀 성장하는 부분의 어떤 변화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또 8월 25일 경주처럼 전개만 풀어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모습을 단거리에서만큼 보여줬고 직전 같은 경우나 뭐 직직전 같은 경우 두 번 다 전개가 좀 심하게 꼬였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7번 굿센스의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 또 훈련에서의 변화 모습 복병으로 좀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7번 굿센스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 기대치를 가졌었던 그리고 거기서 선전했었던 4등의 성적을 거뒀을 때만큼의 컨디션을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 사이에 공백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병력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컨디션 회복세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금 더 컨디션 회복하는 계기가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보고 있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또 보는 맥락은 거의 비슷합니다. 질풍강자가 외측기 때문에 이제 두 번이나 그 모습이 발병이 되면서 3개월 정지를 먹었었는데 이제 마방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변화가 왔다는 부분, 더군다나 직전에 승급전 상대가 정말 강했어요. 그 빡빡했던 레이스, 불리했던 외선에서의 그 부드럽던 주행은 여기서도 저 역시도 통할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8번 피닉스 윌프 화기까지도 흥복드림까지도 좋게 판단이 되는데 의외로 이 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이번 마 크레이지 이키가 되겠죠. 당연히 인기도 분명히 끌어줄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 6번 만에 첫 우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훈련사 때 정말 좋았고요. 마지막 주폭 자체도 자력으로 그 빨랐던 레이스를 입상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물론 레이스 흐름을 끌어줄 수 있는 마필들 몇 두가 보이지만 크레이지 이키는 단순 취입이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역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주폭을 갖춘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크레이지 이키의 성장 가능성도 여기서는 분명히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지금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이번 크레이지 이키에 대한 판단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나마 김효정 기술을 기승을 시키면서 1kg 감량을 받은 상태죠. 한마디로 부담 중량이 높아진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에 이동화 기수와 호흡을 맞출 때 보여줬었던 그 추입 탄력은 정말 매력이 있었고요. 저 역시도 인정할 만하다라는 부분이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올라올 수 있는 전개 이점을 가질 수 있는 4번 질풍강자와 2번 크레이지 위키를 동등선상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질풍강자의 선정 가능성과 그 근성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보다 질풍강자보다 앞선에서 공략할 수 있는 말들을 우선 추천드렸음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악벽에 규정된 주행 안정화가 더해진 4번 질풍강자가 승급전에 게이트도 안쪽이고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충분한 기대치가 있는 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서는 마필들 8번 피닉스 울프, 선입권의 9번 화기도 좋아 보이네요. 자, 여기 3번 고고비가 있습니다.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선두 하이페이스 경험을 해본 말이고요. 직전에 외곽 불리함, 발주가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다소 타이밍이 늦었는데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발주도 보완했고요. 주행 시합 때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단거리는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던 말인데 이번엔 경주 여건이 좋아져 보입니다. 3번 고고비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직전에도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백동희 의원이 추천해 줬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되게 겁이 났었던 말 중에 하나였어요. 직전 경주 늦발이 결국 발목을 잡았던 페인이라고 보는데 늦발 이후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작은 마체도 한몫한다라고 봅니다. 즉 고급이라는 말은 피닉스 윌프도 마체가 작죠. 이 말보다는 앞에 있을 경우에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주행 안정화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발주 부분, 스타트 부분에서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구도라고 한다면 굳이 추천드릴 이유 없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4경주는요. 자, 주행 안정화가 뚜렷하게 향상되고 있고
이번에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나갈 4번 질풍강자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선두권을 나설 마필들에게 높은 신뢰감을 갖고 계시고 있고요. 최단거리 레이스, 당일 주로 컨디션과 마필 컨디션도 꼼꼼히 체크 후에 정말 알트론 같은 추천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일요 초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서울 5경주는 토요일 1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3세 미승리마 경주고요. 자, 이번에 데뷔전 치료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들, 높은 기대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경주고요. 자, 직전 경주에 실전 변화 보이며 검증된 마필도 있습니다. 과연 신마들의 전력이 좋을지, 뛰어본 마필들의 선전이 이어질지 그 부분 종합해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5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신의 전력들, 아직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전력들, 직전 경주 선전을 이뤘던 전력들까지 모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잠재력 우위의 마필들, 데뷔전을 치른 마필들의 선전을 좀 더 높게 기원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스피드 자체에서 단거리지만 좀 다소 걸음을 숨겼다라고 할까요?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한두 있는데 바로 6번만 럭키봉성이라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조교불충분 때문에 결국엔 세 번째 주행 심사를 치르면서 출전을 하면서 통과를 했는데 당시 열감이 상당했어요. 약간 가벼운 충돌 속에서 선두권을 나서는 모습이나 통과할 때까지 그냥 가볍게 독려만 해주는데 굉장히 마필이 가볍습니다. 기본 중속 자체뿐만 아니라 여력감 자체도 훈련에서의 가벼움도 함께 뛰었던 주행 심사를 치렀던 마필 나이비치라는 마필이 외측기대 악벽 때문에 재검을 치렀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 기본 기량 자체가 상당히 우수한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비교를 해봐도 결코 밀리지 않을 만큼 지금 럭키봉성이라는 마필의 걸음이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선행이든 이선이든 럭키봉성은 데뷔전 이 정도 약한 구도라면 바로 통할 수 있는 상대가 손색이 없다.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8번마 안목항, 그리고 외곽 쪽에 있는 11번 위너크라운, 5번마 타이밍굿이란 마필이 딱 포진돼 있겠죠. 이 중에서 옥석을 어떻게 가르시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관심 세력은 역시 신의 전력 8번마 안목항이란 전력입니다. 사실 주파 기록은 빠르지 않은데 04초 7이면 분명히 빠르진 않죠. 상대에 비해서. 하지만 그 안에서 보였던 스피드만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마필들의 스피드 비교를 해본다면 보여줄 수 있는 스피드만큼 가장 빨랐다고 평가합니다. 이 마필 역시도 가벼운 충돌 속에서 발주를 받고 나오는데 게이트 이탈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탈 받고 난 이후에도 중속이나 그 다음에 직선에 들어와서 추진 없이 그냥 통과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마필이 보여주는 스피드는 상당히 여유가 많았습니다. 역시 가벼운 모습 속에서 오히려 선행으로 따져본다면 8번마 안목항이 선행권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서 최영도 나쁘지 않았던 안목항의 선전은 이번 경주 럭키봉성이 이어서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외곽 11번 위너크라운은 데뷔전 외선에서의 착지 불량 속에서 아쉬움 남겼고 직전 좋은 선전을 펼쳤는데 생각했던 것만큼의 여력감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외선이긴 할지라도 아직은 정리가 덜 된 마필들 사이에서도 이권을 수성했다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충분히 이번 구도에서는 직전보다 더 좋은 전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본 능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요. 5번마 타이밍굿이란 마필도 데뷔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3위권 스피드를 충분히 보였다는 평가를 하고 함께 뛰었던 바람을 그리다란 마필과 이제 경합성에서 3위권이었는데 바람을 그리다란 마필이 결국 약한 마필이 아니었어요. 이 다음 경주 1300에서 선행을 가서 버틸 만큼 기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구절음의 여파 때문에 당일 마필의 상태가 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기본 능력상 타이밍 굿의 잠재력까지는 체킹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이 4두간의 조합 속에서 어떤 마필을 중심으로 잡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6번마 럭키봉성이 보여주고 있는 잠재력을 가장 앞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추천드리면서 당일 마체의 상태까지 최선의 압축으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럭키봉성 저도 강조 같이 드려볼게요. 마지막에 탄력은 주행심사 때 마지막에 보여줬던 탄력은 채찍을 대니 걸음이 더 나와주는 정말 매력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저도 동의. 여기에 8번 안목항의 빠른 순발력, 5번 타이밍 굿, 이 말도 사실 이 편성에 나오니까 이제 순위가 조금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행심사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타이밍 굿의 순발력과 그 초속, 그 안정감도 만만치가 않죠.
여기에 11번 위너크라운은 왜 이렇게 매번 외곽 게이트만 받는지 참 안타까운데 위너크라운도 직전에 보였던 근성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근성 발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백동희 위원과 궤를 같이 하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백돌 위원과 중심마에 대한 의견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저 역시 6번 럭키봉성 주행심사 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에도 말이 굉장히 스스로 뛰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5번 타이밍 굿이란 말에 선행 버티기, 그 다음에 8번 안목항의 잠재력 모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마 중에는 1번 조이 오브 킹이란 말도 잠재력을 갖춘 말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모래에 대한 예민성이 검증이 안 됐고 주행심사 시에 앞선에 모래를 안 맞고 나서자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 선행 빠른 말 보내놓고 차분하게 안쪽에서 모래를 좀 덜 맞는 전개라면 직선에서 뒷심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의 말로 판단이 되는데 1번 조이 오브 킹의 잠재력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최생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 안에서 불안감이 다 노출이 됐는데요, 벌써. 모래에 대한 반응이라던가 상대에 비해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추천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능력 미달 받고 왔던 직전에 이제 경주 자체에서는 상대들과는 다르게 조이 오브 킹이란 마필은 코스에서 정말 강하게 봅니다. 어떻게든 나가보겠다고. 근데도 시원하게 장악을 못했어요. 근데 직전에 뛰었던 주행심사보다 더 빠르다고 평가되는 마필들이 많은 구도인데 지금 1번과 조이 오브 킹이 인코스라고 좀 강하게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운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신마 중에서는 그야말로 6번 럭키봉성이 주행심사 때 워낙에 출중한 경주 운영 능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 데뷔전에서도 높은 기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 11번 위너크라운은 직전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해내고 초반 추돌 여파도 있었지만 자리 잡고 외선에서 선두 외곽에서 응수하며 좋은 결정력을 선보였죠. 실전에서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전개 운영 속에서도 직전에 첫 입상을 차지했던 11번 위너크라운, 실전을 경험해 본 전력 중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8번 안목항, 여기에 5번 타이밍굿. 5번 타이밍굿은 직전에 압박받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과연 어떻게 전개를 펼쳐낼까요? 자, 서울 5경주는요. 데뷔전 즉시 전력감, 기본기 출중한 신마 6번 럭키봉성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의 앞말들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일요일 중반부 승기를 잡아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6경주가 되겠습니다. 앞말 경주로 선택을 했고요. 최근에 공교롭게도 앞말 편성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들, 또한 승급전 나서는 또 상승세 마필들 상당수가 있습니다.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말은 바로 외곽의 10번 스마티 아델입니다. 직전에 앞말 편성, 자 당시 초반 전개가 녹록지 않은 가운데서도 선전을 펼쳤단 말입니다. 당시에 스마티 아델, 10번 스마티 아델은 출발 후 양념 마필의 추돌 여파가 있었고요. 출발 후 150m 지점에서 이제 내치기는 마필에게 다소 이제 진로가 방해당하는 초반에 그 두 차례 악재가 있었음에도 차분하게 인코스 자리하고 전개를 잘 풀었습니다. 막판 외곽 빼서 아주 탄력적인 걸음으로 우수한 결정력 입상을 했죠. 녹록지 않은 초반 전개 여파를 뒤로하고도 근성을 발휘했던 10번 스마티 아델, 이번에도 편성 잘 만났고요. 초반 전개에서도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하기에 10번 스마티 아델의 연투 기대치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스타리스트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이 1300m 거리 이 동거리를 현등급에서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요. 당일 비가 상당히 많이 왔던 날이죠. 흙탕물주로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 당시 외곽 게이트 불리함도 있었습니다만 출발 때 부딪히고 나왔습니다. 늦발했어요. 그 빠른 페이스의 초반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중위 홈이 몰렸고 막판에 이제 질풍같이 몰아쳤습니다만 앞선에 이제 마필들 또 유리한 전개 펼치는 말들을
제쳐내지 못했죠. 그런 아쉬움을 떨쳐내고 정상적으로 컨디션,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요. 이미 동거리 충분한 검증을 받아냈던 전력이고 발찌도 보완한 3번 스타 리스트를 도전권 1순위로 강조드립니다. 자, 승급전 나서는 말 중에서는 7번 소아라우치가 데뷔 첫 단계에는 이제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부족했던 말인데 점차 힘들어찬 모습 보이며 스피드까지 보강된 가운데 이 1300m 입상 전력이 있었고요. 직전 경주는 뭐 상대도 강했다라는 편성. 마찰은 얇지만 강단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합 피한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 최근에는 스피드까지 보강된 7번 소아라우치 도전 가능 전력으로 말씀드리고요. 4번 MJ타운이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 시정제 외선,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제법 끈끈한 전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승급전 2km 감량했대요. 4번 MJ타운의 역수까지. 네, 서울 6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현등급에서 우뚝선 그야말로 경쟁력이 출중한 말이죠. 전개도 앞선에서 수월하게 펼쳐낼 10번 스마티 아델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 당일 불안한 인기만 삭제 처리해드리겠고요. 되는 능력마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쾌해서 잘 들었습니다. 편성 정확하게 판단해 주신 것 같고 스마티아델 안말 한장 경주에서 이 정도 상대 조건이라면 저희도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 동의합니다. 나머지 마필들에서 욕석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4두 간의 접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저는 이 오버말 럭키스촌이라는 마필 자체도 편성 자체로만 판단해 본다면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아예 말씀이 없으세요. 뭐 11월 10일도 마찬가지고 직전의 경주도 레이스 흐름을 곱게 따라가면서 보여줬던 그 주폭 자체는 주기가 살짝 늘어지긴 했지만 이번 경주 자체에서 어차피 MJ타운과 함께 뛰었던 그때의 경주를 비교해 본다라고 이제 판단해 봤을 때도 보여줄 걸으면서 럭키 순천이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는 평가인데 아예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띄워준 액면의 능력으로 보면은 절대 배제할 수가 없는 말이겠죠. 하지만 백동원 의원도 언급해 주셨지만 늘어난 출전 주기, 근육통과 부종 등 늘어난 주기가 좀 발목을 잡을 듯합니다. 당일 컨디션 체크가 일단은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최근에 정상 주기로 또 좋은 능력을 꾸준하게 발휘하고 있는 마필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컨디션에서 바로 입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가 되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까지 좀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스마트 아델이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데도 자기 이 조그만 말이 얼마나 능력 발휘를 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6번 원더풀 루비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승급전 말도 같이 추천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6번 원더풀 루비가 직전 경주에 보여줬었던 근성과 끈기는 상당히 매력 있었다라는 판단인데요. 기록 자체로 본다면은 여타 말들보다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컨디션 자체로 본다면 가장 무거웠던 주로에서 뛴 말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선행이 아니고 선두권에서 그 외곽에서 최외곽을 계속 돌면서 응수했었던 경주력이라고 한다면 승급전에서 오히려 선행 일변도 혹은 완벽하게 약한 상대들 틈에서 선전했던 말들보다는 훨씬 경주력 자체로는 인정해 줄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6번 원더풀 루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고민을 하게끔 하는 마필이 6번 원더풀 루비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이며 6등급 안말 미승리마 경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직전 편성보다는 이번이 다소 이제 강한 상대 구도를 만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과거 이제 발주가 성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보완이 됐고 성장세는 이제 가파르게 펼쳐 나가겠습니다만 이번 승급전에서는 한결 강해진 상대 구도 속에 한 번 좀 검증이 필요한 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MC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더 이상의 복병을 언급할 말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안에서 MC께서 언급해 주신 중심마 10번 스마티아델과 3번 스타리스트. 근데 안쪽에 있는 6번 원더풀 루비 김정우 형께서 언급해 주신 말과 또 2번 동해실버 이런 말들도 초반 스피드가 매우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10번 스마티아델이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언급해 주신 3번 스타리스트가 오히려 앞선에서 이 경화를 피해서 차분하게 추입을 해준다면 편성을 더 만난 게 아닌가. 그래서 3번 스타리스트의 어떤 중심마로서의 더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입상을 차지한 근성 좋은 10번 스마티 아델 게이트 외곽이더라도 이번 경주 오히려 추돌 염려도 없고 내측 갇힐 우려도 없기 때문에 결코 불리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본 전력을 10번 스마티 아델을 좀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3번 스타리스트는 도전 1순위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는요. 자, 마체는 얇지만 강단 좋은 안말 경주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연투기대 70번 스마티 아델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 당일 최대한 압축된 내용으로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600m 중거리 접전 레이스입니다. 변수가 많이 작용할 듯하고요. 또한 복병마의 이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실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3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중심마가 출전을 하고 후착마도 압축이 가능한 구도이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믿고 추천드릴 중심마는 8번 다이아몬드 킹입니다. 직전 경주도 사실 관심을 많이 모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현장 컨디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뒤로 돌렸단 말인데 역시나 능력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출전, 컨디션의 문제였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이후 훈련 모습상 분명히 컨디션 확연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선추입 자유로운 장점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차분해진 주행 속성으로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기본 능력 충분하고 컨디션 살아난 데다 주행 속성까지 유리한 8번 다이아몬드 킹은 의심할 수 없는 중심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도전할 말은 우열이 드러났다라는 판단입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대지 챔프, 10번 트로피 콜렉터에 7번 닥터시크까지 도전이 가능한데 모두 3세마로서 아직 더 뛸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말들이고 여전히 성장 중인 성장세가 눈에 띄는 말들이라는 공통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스피드가 좋아서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훈련 컨디션 모두 또 3마리 모두 양호합니다. 정리하면 컨디션 회복됐고 선추입 자유로운 8번 다이아몬드 킹을 중심으로 앞선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어린 말들 중에서 현장 컨디션까지 반영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추천 경주입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추천 경주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구도는 비슷한데 조금 말에는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너무 그 마필에 대한 평가가 좋으셔서 확고하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의심할 부분은 상당히 많지 않나요? 다이아몬드 킹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외측 기대 때문에 고생하고 좋아지긴 했지만 직전에 57 달고 발주도 좋지 못한 가운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상태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1600 거리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전히 57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레이스 흐름을 주도하기 힘든 다이아몬드 킥이 힘으로 뛰는 유형으로 봐주기도 좀 힘든 지금까지 경주 운영으로 봤을 때는 중심축으로 확고한 믿음을 갖기엔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다 평가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다이아몬드 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좋은 성적을 냈던 경주들을 보면 물론 데뷔 초에는 좀 도주성 전개를 하던 말이었지만 차분해진 주행 속성을 갖춘 후에는 선추입 자유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서 컨디션 떨어진 데다 초반 스피드가 안 나오면서 안쪽에 갇히고 뒤로 밀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좋은 성적을 냈을 때는 항상 자유롭게 중속을 발휘할 수 있는 외곽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번 경주도 8번 게이트에서 앞선에 빠른 말들 보내주고 차분한 선입 전개로 안쪽에 갇히지 않는 전개만 해낸다면 얼마든지 차분해진 주행 속성상 늘어난 거리 극복할 수 있고 컨디션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도 다이아몬드 킹을 아예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고 당일 상태나 그런 부분까지 최성진 의원님께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은 저는 지울 수가 없네요. 다 좋습니다. 데지 챔프도 좋고 닥터시크도 좋고 다이아몬드 킹도 좋고 말씀해 주신 마필 다 좋은데 이거 레이스 주도권을 만약 다이아몬드 킹을 중심축으로 보신다라면 레이스 주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데지 챔프도 있지만 안쪽 비바 빅토리라는 마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예요. 휘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의지를 보였던 모습 속에서 이번 경주에서는 역시 앞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별정 비형 방식에서 가벼운 중량적까지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비바 빅토리의 장점은 강한 선행력도 있지만 그 선행 페이스에 맞춰 뛰는 그 2선에서의 선입 전개가 상당히 매력적인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 안쪽 1, 2번 빼고는 외곽에서 빠르게 가담할 수 있는 마필 많지는 않습니다. 트로피 콜렉터가 어떻게 탈지는 지금 가늠이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객관적인 능력에서 이번 비바 빅토리는 전기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인데
2번 비바 빅토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비바 빅토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말인데 아직도 예전에 1600m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던 당시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컨디션이라는 게 약간 불안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고 직전 경주도 뭐 어쨌든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1월 4일에 그 트로피 콜렉터 제가 지금 후착으로 추천드렸던 이 말과 함께 출전을 했는데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페이스로 계속 같이 달렸는데 완전히 막판에 트로피 콜렉터에 비하면 너무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이 좀 불안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까지는 트로피 콜렉터에 좀 더 우세를 점치고 훈련 상태가 더욱 살아나면 눈여겨볼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그중에서 3세마들의 선전을 먼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마 강조드리는 이유는 있죠. 다 국산 3세마들이기 때문에 1600m 출전했기 때문이죠. 편성을 보실 줄 아는 분이신데 왜 8번 다이아몬드 킹을 가장 중심축에 세우셨는지가 저도 좀 의아스러워요. 직전 경주 패인은 분명합니다. 무거워진 부담 중량에 아무리 때려도 도저히 탄력이 나오지 않았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기수가 당황하는 모습이 실전에서 경주 장면에서 보였었던 게 눈에 선한데 8번 다이아몬드 킹에서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곧 이제 마일컵 시작한다라는 거, 컵마일 시작이 되기 때문에 3세마 위주로다가 전력 그 충마 변경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죠? 저는 이번 편성에서는 8번 다이아몬드 킹이 직전 경주의 부진의 원인이 뭐 확실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된 이번 편성만큼은 선입전개 후에 가장 성숙한 주행 습성을 가진 말이기 때문에 앞선 보내놓고 직선에서 뒷심발이가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마로서의 믿음이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번 다이아몬드 킹 과연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중심권의 마필이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팩트는 직전 경주 이 8번 다이아몬드 킹 아무리 밀고 때려도 말이 안 나갔다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최성진 의원은 이번에 뭐 훈련 어떤 시 변화된 면모를 포착을 했고 그러한 단점이 충분히 보완됐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깊은 신뢰를 하고 계신 듯합니다. 일본 대지 챔프가 그래도 1600m 직전에 이 선행 강공 작전 입상 전력인데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중심권의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겠고요. 여기에 3번 태양의 뜬다가 있습니다. 딱 4번 뛰었어요. 경남 일보에도 대선 경주 출전했었던 말이고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중거리 1600m 출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상대와의 이 결전 경험이 많은 말이 이 3번 태양이 뜬다고요. 직전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발주가 턱 매끄럽지 못한 단점이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1600m 계속 출전을 하고 있죠. 게이트도 오랜만에 안쪽 들어왔고. 최성진 의원요. 3번 태양이 뜬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프리시드가 너무 무리하게 선행을 밀고 나가서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막판에 무뎌지는 3착을 했던 그 경주에서 태양이 뜬다는 경합에 가담하지 않으면서 약간의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는 저는 8번 다이아몬드 킹이 선입권 전개 후에 뒷심발을 할 수 있는 말로 보고 있고 앞선에서 3세 말들, 성장 중인 말들이 버텨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3번 태양이 뜬다의 선입 가능성까지는 보기 힘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3경주는요. 정말 확고부동한 신뢰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8번. 다이아몬드 킹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이 중거리 이겨낼 근성 갖춘 말들, 또한 전개 이점과 컨디션 좋은 말,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3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성장세의 3세마들이 출전한 이 1300m 8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였던 말도 한두가 눈에 띄고요. 다소 아쉬운 전력으로 착승권에 머물렀던 말이 이번에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펼쳐지는 전개 양상도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는 레이스인데 과연 어떤 또 변수가 있을지 모든 부분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호 8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철 MC의 설명을 듣고 보니 제가 오히려 더 궁금해지네요. 전개 양상이 저는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봤습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1번 문학 아리아리 하나뿐이 아니죠.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2번 문학 파이어라든가 3월 리암 무스무니는 이제 데뷔전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8번 맹주 그리고 9번 대군천하의 스타트 역시 밀리지 않습니다. 즉 선두권이 굉장히 빠듯하게 형성되는 가운데 그중에서 누가 가장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줄 것인가 그 중심에 저는 9번 대군천하 먼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오히려 대군천하가 더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앞서서 나갔던 커버걸 저스티스라는 그 멋진 앞말이 선행력을 쭉 뽑아줬을 때 분명히 옆에 붙어는 있었으나 그 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고 끝내는 외곽으로 지금 밀려있는 패션피플에게까지 덜미를 잡혔었던 모습이 뼈아팠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기본적으로 뒷심을 갖추고 있는 말이고요. 근성 있는 걸음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데다가 3세마 편성을 위주로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차게 상금 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전보다 확실하게 더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번 대군천하의 선정 가능성, 선입이 된다라는 그 가능성, 전개 이점 노려보겠습니다. 1번 문학 아리아리 무시하진 않겠습니다.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 안장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직전에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가는 모습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말에게 왜 자꾸 선행을 기대를 했었느냐라고 한다면 예전에 주행 시사 때 모습이 순발력이 좋았기 때문에 선행을 기대를 하는 것인데 마방의 판단은 팬들의 판단과 다르다는 거죠. 따라가도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 말에게 선행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나서면 좋고 아니어도 가능성.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추임마저 6번 센스쟁이. 직전 경주만 해도 컨디션 안조 때문에 좀 고전을 했었던 말인데 이번에는 다시 살아난 주폭으로 왕년에 보여줬었던 데뷔전에 보여줬었던 그 끈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서 있다는 부분. 8번 맹주 데뷔전은 좀 매우 아쉬웠었던 경주력이었다고 한다면 재심 주행 신사 때의 모습으로 에서는 다시 회복되어 있는 이 말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 시 좋아진 컨디션까지 실전 발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정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심마에 대한 생각 충분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8번 맹주라는 말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있었던 주행심사에서 정말 직선에서 작고만 주행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데뷔전에도 매우 관심을 모았던 말인데 전개가 외곽으로 꼬여서 심소모를 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변 병력 있었는데 큰 문제 없었고 완치 후에 더욱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주행심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앞선에 나서서 충분히 선입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말로 판단하고 있고 9번 대군천하의 선입 후의 뒷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병으로 10번 글라디아토레웨이를 보고 있는데 직전에는 외곽 전개로 심소모하면서 추입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됐는데 차분한 전개라면 금속 돌파와 함께 떴던 10월 23일 경주력 정도라면 이번 편성 정도에서는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2번 문학파이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김정우 연수 1번 문학 아리아리의 주행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문학 파이어가 초반 스피드만큼은 굉장히 좋은 말로 판단이 됩니다. 주행 심사에서도 사실 거의 추진 없이 소극적인 추진에도 빠릿한 모습을 보여줬고 직전에 경주에도 데뷔전에서도 사실 큰 추진은 적극적인 최선 추진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인데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선행을 나설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직전 경주는 심한 경합이었고 이번 경우 1300m에서 선행을 나설 경우에 직전보다 경합을 훨씬 피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 버티기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번 문학파이어의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버티기 가능성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문학파이어는 지금까지 계속 주행심사조차도 모래를 맞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것이 선행 일변도라는 그 관건이 되는 그 주행 습성 자체가 이번 경주에서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선행을 나서야만 뛸 것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압박을 견딘다라는 부분은 또다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2번 게이트의 안토니오 기수도 무섭지 않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김지영 의원님의 그 말씀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한번 동의를 해보고 싶은 경주네요. 보는 시각 자체 전개 구도까지 마필의 순서까지 중심축에 대한 이해도까지 똑같은 경우 또 생깁니다. 자, 이번 경주가 되겠는데 대군 천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불량주로 조건이라서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체형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뛰어줄 마필은 분명한데 마체가 이제 560kg 거구예요. 그런 마필이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써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유형들이 이제 직선에서 약간씩 허브적거리는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하는데 그랬던 경우 같아요. 대군 천하가 조금만 체중을 더 가볍게 해준다면 좀 더 이번 경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너무 많이만 불어나지 않는다면 저희 도 같이 높게 평가해보고 싶고 문학 아리아리의 선전 그리고 거세 직전에 이제 거세하고 구절염 때문에 여파 때문에 좀 주의가 아쉬웠던 6번 세스쟁이의 회복세 그리고 맹주도 개인 대염이 살짝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해보고 싶습니다. 순서까지 다 똑같은 만큼 함께 고민해볼 마필 한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4번마 남촌대회가 될 것 같아요. 1400m 데뷔전 그리고 직전 1000m 문학 아리아리와 함께 뛰면서 처진 전개 속에서도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0주 만에 주기지만 크게 상태 이상 없이 준비는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주폭이 좋은 전력이라서 이 마필 역시도 전개 요건 속에서 보포행 가치를 한번 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4번 남촌대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12번 패션피플을 질문해 주실 줄 알았는데 4번 남촌대회면은 답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은 했던 말인 게 분명해요. 고민이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직전 경주의 가능성을 보인 이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4번 남촌대회이기 때문인데 문제는요. 공백으로 인한 실전 감각이 우려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속조의 국산 6등급 레드블레이드라는 말과 동반훈련 시에 밀리는 탄력을 봐버려서 그 탄력으로는 이 편성에서는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어서 과연 레드블레이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가 이번 편성에서 최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정말 좋아진 말이어서 남촌대회가 못 쫓아간 건지 앞선 경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 8경주는요. 어느 정도 가능한 마필들의 윤곽은 드러나는데 9번 대군 천하가 직전에 또한 데뷔전 3차 3착의 아쉬움이 직전에는 비가 많이 내렸고 흙탕물주로 해서 이 커버 저스티스의 빠른 페이스 초반 힘 한 배가 덜 됐던 듯합니다. 아쉬운 3착인데 이번에 만회할 듯하게 했고 1번 문학 아리아리 그렇죠. 따라가는 전개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실전 변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짚고 넘어갈 말이 있죠. 좀 전에 김지영 의원이 언급해 주셨는데 12번 패션피플입니다. 직전에 흙탕물주로에서 대군 천하를 이겨냈던 전력이죠. 물론 당시 게이트 안쪽에서 커버걸 저스티스의 하이 페이스를 오히려 차분하게 힘 한 배를 정말 잘하고 최적 전개로 풀어내며 막판에 이제 대군 천하를 이겨냈던 전력이죠. 자, 이번에 게이트는 최외곽이지만 초반 전개 뒤처질 리 없고 직전에 거린 변화를 나타낸 말인데 자, 김지영 의원, 요 12번 패션피플 게이트 외곽 나온 부분이 걸립니까? 아니면은 컨디션이 직전만큼이 아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곽 나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솔직히. 인아웃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직전 경주 패션피플이 대군 천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코스였기 때문이다라는 판단 첫 번째와 이 말이 인코스에서 펜스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았던 장면 하나는 안으로 기댑니다. 최외곽 게이트에서 안으로 기대는 말을 제어하는 것이 가볍지 않은 주로 속에서 얼마나 효용성을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네, 서울 8경주는요. 연속된 3착의 아쉬움을 드디어 만회할 듯합니다. 거구의 스피드 근성 좋은 9번 대군 천하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접전이 예측되는 부산 5경주 14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꾸준한 경주 운영 능력으로 연투를 이어가는 상승세 마필이 있는가 반면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복수전을 다짐하는 마필 또한 적정거리 출전하는 마필이 눈에 띕니다. 과연 어떠한 전개 양상과 또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 마필의 전력은 또한 전개는 어떨지 자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부산 5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직전 경주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 출전합니다. 10번 예스파워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이랑은 분명히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출전을 했는데 역시나 출발부터 삐끗하더니 심한 외곽 전개를 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 능력에 대한 저력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다만 결국엔 입상은 실패했는데 회복세 뚜렷한 만큼 선입 후의 뒷신발이 현등급은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말로 중심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6번 드림질주입니다. 컨디션 상승세가 이번 출전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말이고 사실 직전 경주도 훈련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더욱 상태 올라왔고 기본 능력 충분히 갖춘 말인 만큼 이제는 충분히 뛰어줄 수 있는 6번 드림질주도 도전마로 강조를 드리고 싶고 5번 윈디파크 같은 경우는 액톤파크 자마지만 목욕종 영향을 많이 받은 스피드형 말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거리 선행이라면 스피드가 충분히 현등급에서 통할 수 있는 말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11번 외곽에 있는 쿨민트도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말입니다. 3등급 승급전에서 직전에 바로 입상을 거둘 만큼 잠재력이 좋은 말인데 이제는 선행, 선입, 자유로운 모습까지 보여주는 만큼 경합 피해서 선입 후에 뒷신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컨디션 회복세 뚜렷하고 기본 능력 앞서 있는 10번 예스파워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스파워에 대한 믿음, 저 역시 또 여기서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정도현 기수가 오히려 이마필에 대한 적이 만장이니까요. 더군다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상대들은 더 약해졌고 예스파워는 의심하기는 좀 힘든 구도로 판단합니다. 11번 쿨민트 직전 저희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마필인 걸로 기억하는데 부중이 조금 올라간 것이 흠이지만 이제는 흐름 잘 따라가고 있어 저 역시 동의해보고 싶고요. 그 중간권에서의 마필들은 조금씩 이견이 있네요. 윈디파크란 마필 자체가 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마차가 굉장히 얇아서 55.5의 부중 자체는 이 마필 상당히 좀 부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안쪽에 있는 3번 럭키코리아가 중장거리 1600까지도 이제 선두권을 공략해서 좋은 성적을 보인 적도 있었고 12월 달만 하더라도 선두권 2선에서 3위권까지 버텨낼 만큼 2주 만에 출전이지만 1400에서 이마필의 오늘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도 높다는 평가라서 저는 이마필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번 말 응림여수는 질문 드려볼게요. 응림여수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6번 드림질주를 추위권에 좋아지는 마필로 선정해 주셨지만 응림여수 같은 경우에도 직전 체외각에서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타이밍을 잡지를 못해서 아쉬웠던 4위권이었지 타이밍을 잘 잡았으면 3위권 이상 좀 가능했다라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인코스 최적에서 선행권 자체 4번마 럭키코리아나 윈디파크가 그렇게 강한 전력이라고 평가가 안 되는 이번의 구도라면 응림에서도 충분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인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 응민여수는 제가 직전 경주 충마로 추천을 드렸었단 말입니다. 훈련 상태가 워낙 좋아서 믿음이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도 분명히 최근에 컨디션은 좋은 모습, 다만 직전 경주 앞두고의 훈련 모습, 최상의 모습보다는 조금 약간 임팩트가 떨어지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상태가 직전처럼 최상으로 느껴진다면 추천을 드려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10번 예스파워를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전 이 말 능력마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외곽 게이트에 최성준 위원의 표현에 의하면 당일 컨디션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 안 좋았다라고 그렇게까지 무너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직전에는 하이냐 등이 이끌었었던 레이스가 굉장히 빨랐었던 것이 예스파워가 능력 발휘하는 게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임말들에게 역습을 허용했던 레이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 역시 10번 예스파워로 인정을 하는데 2번 미스터 스펜딩이 사실 이 말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연투에 대한 기대치는 없었던 상황에서 직전 경주에 기회가 보이자마자 득달같이 우승을 낚아챈 전력이거든요. 최성준 위원님. 미스터 스펜딩 하면 저는 최성준 위원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요. 상당히 좋아하고 때 맞춰 추천도 잘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왜 추천 안 해주시죠? 왜 제가 불안해지죠? 저 미스터 스펜딩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초반 스피드도 어느 정도 갖춘 그래서 선입전개도 했던 말인데 최근에는 이제는 완전히 추입형 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처럼 사키사키와 함께 동반 입상을 했던 앞선이 완전히 무너졌던 경주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크게 그렇게 앞선이 직전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유형의 경주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스터 스펜딩의 최근의 회복세는 인정하지만 편성 자체가 미스터 스펜딩에게 직전처럼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스터 스펜딩은 공백 이후에 최근에 아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직전에 상당히 전개 운영을 잘했습니다. 초반 격차 벌어진 부분 코너에서 점차 슬금슬금 외곽 감더니 아주 좋은 능력을 보였죠. 직전에 전개가 잘 풀렸다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투지 있게 외곽으로 무빙 전개로 펼쳐내면서 입상했기 때문에 이번 미스터 스펜딩은 이번에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예스파워는 직전에 외곽 무리한 전개 무너졌지만 이번에 충분히 그래봤자 목차였잖아요. 큰 착자가 없었죠. 이번에 직전에 아쉬움을 많이 할 듯합니다. 10번 예스파워, 6번 드림질주 정말 잘 꼬집어 주셨네요. 잘 짚어 주셨네요. 네, 여기에 여타임 마필들 7번 부이맨 정도가 막판에 앞선이 완전히 쓰러질 때 올려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7번 부이맨 최성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7번 부이맨도 말씀해 주신 대로 앞선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회복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미스터 스펜딩도 이번 경주 구도 자체가 앞선에서 버텨줄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을 하는 만큼 7번 부이맨은 앞선이 무뎌질 수 있는 경합성 편성에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자, 직전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컨디션도 향승세 10번 예스파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 특히나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1700m 레이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한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말들의 전력도 좋지만 최근에 아쉬운 전력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전력 변화의 타이밍이 도래한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경주 전개 양상과 마필 컨디션의 변화 여부 모든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구경주는 제가 준비한 추천 경주입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구경주고요. 1700m. 다소의 검증이 필요한 전개 마필들도 몇 도 보이고 있고 현등급에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의 모습이 이제는 우연이 아니다. 이제 확신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 성장세의 마필, 그 마필을 필두로 압축이 가능한 구도라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마필인지. 바로 4번마 사이먼 프루트가 되겠죠. 정말 데뷔 초부터 많은 말썽을 일으켰던 좀 불안감을 노출했었던 마필입니다. 힘은 정말 좋은데 마필 자체가 흐름을 못 따라가는 그 모습과 모래에 대한 그 민감성 때문에 변화 자체가 안 됐던 마필이에요. 더구나 마체가 얇아서 신인기수, 감량기수까지 태워보면서 변화까지 모색해보지만 어떻게든 변화가 안 왔었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재구염 때문에 공백기까지, 휴양 공백까지. 그래서 직전에 이제 공백 전에 1월 13일 1700도 한 번의 믿음을 갖긴 좀 힘들다는 판단이었는데 너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중거리를 만나자 모래를 최소한 맞는 전개도 가능해졌고 장추열 기수가 말을 잘 탔다기보다도 말이 끌고 갔어요, 장추열 기수를. 그래서 직전의 경주에서도 저는 또 된다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중심축을 흐름을 잘못 읽어서 적중에는 실패를 했었죠. 직전 레이스가 정말 그날 하루 자체가 정말 대단한 레이스였어요. 앞에 선행 갔던 마필 아무도 못 잡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던 그 줄에 있지만 확인했던 그 레이스에서 처진 전개를 가졌던 사이먼 프루트는 여유 있게 잡아내죠. 대단했습니다. 이번 경주 그때 레이스보다 더 가벼워요. 사이먼 프루트는 이제는 여기서까지는 좀 더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될 전력으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의 압축이 중요할 텐데 7번 재앙의 별, 3번마 스피드 영웅, 8번마 천년 바이킹이 우선 관심권이 되겠죠. 7번 재앙의 별 같은 경우도 좌상 때문에 공백을 가졌지만 골맞기 때문에 공백을 좀 주기가 늘어졌었지만 최근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선전을 펼쳐주고 있어서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가든 2선에서 레이스를 가든 다시 한번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성장세의 마필 소개드리겠고요. 3번 스피드 영웅도 1700m를 한 번에 극복해 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직전에 사이먼 프루트와 함께 출전을 해서 좀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외곽에서 그 빠른 패스를 따라가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힘써진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다르죠. 최적에서의 3번 게이트 조건이라면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8번 천년 바이킹은 이제 안말로서 1700 승급전을 치르고는 있습니다만 데뷔전 1000m 따라가서 최외곽이었었고 이전주에서도 뭐 4개월 만에 골막과 관절염 때문에 출전한 경주에서 따라가서도 입상을 거뒀던 전력입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이탈이 먼저 나오게 된다면 선행 레이스를 주도할 것이고 상대 눈치를 봐가면서 차분하게 운영을 해줄 수 있는 8번 천년 바이킹의 성장 가능성도 여기서는 결코 무시는 할 수 없다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선 늘어난 중거리를 만나서 완벽한 걸음면을 보여주고 있는 4번 사이먼 프루트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의 압축을 약속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심히 응원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4번 사이먼 프루트가 직전에 보여줬던 경주력은 정말 멋졌었죠. 그런데 처음에 그 질문하셨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최근에 상승세 이어나가는 말. 그래갖고 저는 당연히 천년 바이킹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천년 바이킹보다 사이먼 프루트를 더 먼저 강조를 해주셨는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천년 바이킹이란 마펠 자체는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죠. 앞말인데다가 승급전인데다가 주기까지 안쪽에 여우리와 재앙해벨이 어떤 전개를 펼칠지 지금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혹여나 여우리하고 천년 바이킹이 두 마필이 이제 경합하는 레이스가 돼버린다면 분명히 불리한 요소가 될 거고 천년 바이킹이 선행을 가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분명히 불안 요소란 부분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먼저 강조드리기에는 불안 요소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편성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4번 사이먼 프루트가 직전 경주에 선행을 나갔던 말이 파이나트였거든요. 만약에 가온포스가 선행을 나갔다면 과연 올라갔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천년 바이킹이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저는 백동희 의원님 평소에 상당히 좋아했던 말이죠. 9번 해피마운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너무 불량주로였고 사이먼 프루트는 역습을 성공했지만 해피마운틴한테는 좀 불리했던 주로가 아니었나. 그리고 저는 오히려 파이나트가 이끌었던 그 레이스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해피마운틴이 자기 주폭을 다 활용하기에는 빠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어요. 이번에는 충분히 제왕의 별이라든가 천년 바이킹 등의 빠른 선행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 발휘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9번 해피마운틴에 대한 평가 이번에는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됐을까요? 그렇죠. 해피마운틴도 제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마필이죠. 12월 달의 경주에서 이제 해피마운틴은 여기서 무조건 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롱히터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중심 측에 대한 판단의 미스 때문에 제가 추천을 못 드려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경주였는데 직전은 역시 빠른 레이스다 보니까 너무 밀렸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해피마운틴의 5번째 마필을 내려놨습니다. 지금 앞선의 경주까지 파악을 하면서 운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로의 흐름까지도 해피마운틴은 어떤 타이밍에서도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최근에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경주에서도 무시 못할 마필인 것은 저희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동희 의원께서 방송 추천 경주로 정하신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 역시 믿습니다. 이번 경주만큼은 정말 백동희 의원과 완전히 의견이 일치합니다. 4번 사이먼 프루트부터 8번 천년 바이킹까지 모든 말들에 대한 추천 이유와 그 다음에 생각, 순서까지 모두 동일한 만큼 이번 경주 방송 추천 경주는 백동희 의원을 강하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여준 4번 사이먼 프루트의 절정의 기량은 정말 이번에도 충분히 관심을 받게끔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직전 그 불량주로에서 막판에 올려붙이는 아주 압도적인 걸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자, 이번에도 4등급 두 번째 무대에서도 선정 기대치가 높아 보이네요. 8번 천년 바이킹, 7번 제왕의 별, 3번 스피드 영웅 말씀해 주셨고요. 변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복병 전략 한두 말씀드려볼게요. 11번 스피드 청룡입니다.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한동안 부진했고 직전에 공백이후 출전, 정구간주 기대는 악벽을 노출하며 좀 아쉬움을 보였죠. 직전 경주 이후 거세를 단행했고요. 자, 10일 중간에 출전하는데 자, 오히려 이제 거세의 효과가 이번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11번 스피드 청룡, 백동희 의원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한 번쯤에 검증이 좀 중요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스피드 청룡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외측 기대는 것도 있지만 모래를 못 맞아요. 모래 맞으면 마필 주행이 흔들려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운영 속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전력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세하고 나오곤 있지만 이제 지금 안쪽에서 빠른 레이스를 따라가면서 이제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운영상의 모습이라던가 직전에 외측 기대 때문에 주의를 처분을 받았던 부분이라던가 지금 한 번쯤에 검증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스피드 청룡은 이번 경주 좀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는요.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의 전력을 다시금 이어나갈 4번 사이먼 프루트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에 상태감 우수하고 전개까지 유리한 또한 1700m 충분히 극복해낼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직한 부동의 충마가 존재하는 가운데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전인 양상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믿음직한 중심권의 마필은 당연히 1번 메갈리우스가 되겠죠. 지난 연투를 이어가다가 지난 12월 23일 경주에서 추돌 여파 무리한 경합 선두 레이스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직전에 안토니 길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전개를 잘 풀었죠. 선두권이 빠른 흐름으로 진행되자 무리하게 경합 구도에 경합하는 마필들에 합류하지 않고 참고 중위권에 자리 잡고 최적의 힘 안배를 했습니다. 역시 막판에 월등한 기량을 보이며 1800m 우승을 차지했죠. 자, 이제는 이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자유전개 입장까지 보강된 1번 메갈리오스는 이번에 편성 잘 만났습니다. 우승까지 가능한 전력으로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겠고요. 도전권이 문제죠. 일단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은 말 8번 킹포스가 되겠습니다. 1700m 자 최근에 2번의 입상 전력이 있고 직전에 57회 과부 중에서도 이 글로벌 축제에 이어서 이착했던 말입니다. 이번에 승급전 직전보다는 상대가 살짝 강해졌습니다만 대신에 5km나 대폭 감량을 받았죠. 전개도 앞선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운영이 가능하기에 승급전 무대에서도 적정거리 출전 전개 2.8번 킹포스를 강조드립니다. 자, 3번 오만볼트가 단거리 무대에서는 충분한 경쟁력 검증을 받았던 말인데 자, 직전 경주 게이트 외곽 불리한 조건에서 자리 잡는 과정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직전 당시 자, 3코너에서 이제 방해를 받아서 주춤거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개가 밀렸어요. 그리고 막판에 걸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앞말이고 초중반의 전개 양상이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지겠지만 이번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에 들어왔고요. 선두권에서 레이스 응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컨디션도 썩 나빠 보이진 않기에 자, 3번 우먼볼트의 전개 이점과 선전 기대치를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에 12번 장산 베어스가 직전에 자, 드디어 이제 우승을 차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는데 당일 제가 직전에 현장에서 아주 기쁨을 드렸던 말이죠. 자, 이번에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직전에 이제 중위권 힘한배 모래맞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종반에 아주 압도적인 걸음으로 1700m 입상. 이번에 승급전에 3km 감량 혜택까지 요 12번 장산 베어스의 선전 기대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서울 10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입니다. 1번 메갈리오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예측이 됩니다. 메갈리오스의 선전은 정말 믿음이 가는데 문제는 후차권 자체가 누가 와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메갈리오스 12월 23일 때 왜 무리하게 그렇게 무빙성 선행을 갔는지 그 부분 아니었다면 또 연투가 됐을 텐데 아무튼 직전의 경주 차분한 전개도 잘 가져갔고 이번 경주도 무리한 선행보다는 운영해 나가는 모습이 좀 기대가 되네요. 함께 말씀해 주셨던 장산 베어스까지는 인정이 가는데 중간권의 마필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제 10번 하와이 보스란 마필 자체가 좀 병력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공백 이후에 2번의 경주 굉장히 빠르고 강했던 상대 틈에서도 경쟁력 있는 스피드를 보였다는 점에서 중장거리 경험이 있는 하와이볼스의 선전 회복세 좀 높게 평가해보고 싶고요. 저는 이번 편성에서 가장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마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4번 아르고 오썸이란 전력입니다.
하위 등급에서 승급전까지 연투를 나갈 만큼 스피드감 자체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전력인데 한동안 상태가 좀 떨어진 모습으로 좀 고생도 많이 했었죠. 뭐 직전의 경주는 좌상 때문에 휘황 경백이 좀 길었던 가운데 단거리에서 발주 자체가 좋지를 못해서 처졌던 것이 좀 부진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담 중량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다가 전개 상황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사실상 메갈리오스가 무리하게 선행 갈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를 해본다면 뭐 삼산 빅토리 정도 바깥쪽에서 그렇게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많지 않습니다. 레이스 주도권도 가져갈 수 있는 아르고 우썸은 편성과 전개 요건에서 반드시 가치가 있다 평가해야 될 텐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심 저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1800m 장거리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직전에는 출발 후 추돌 여파 내측을 기대가지고 추돌해서 초반 전개 포지션이 완전히 밀렸기 때문에 아쉬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코스도 안쪽이고 이번에 발주 잘 이루어져 선두 장악에 나선다라면 이 1700m 거리 이미 뭐 입상 전력도 이제 장거리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 복병 가치가 있는 말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나 저 역시 중심마 1번 메갈리오스에 대한 믿음, 선행, 선입 자유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12번 장산베어스 이 말도 뒷심이 매우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차분한 전개라면 직선에서 경쟁력 발휘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고 8번 킹포세도 가능성 있는 정도로 저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는 말이 백동희 의원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10번 하와이 보스입니다. 요배통으로 휴양을 다녀온 말인데 완치된 모습입니다. 컨디션 계속 상승세의 모습이고 직전에는 심지어 빠릿해진 모습으로 선의권의 경쟁력까지 비트타운 그 당시에 같이 뛰었었는데 더 스피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늘어난 거리 이번 경주 경합성 가능성도 있는 편성이라면 컨디션 올라온 만큼 본연의 추임력 발휘 굉장히 가능성 높다라는 판단인데 하와이 보스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단점을 노출하더니 직전에는 발주가 매끄럽게 이루어지면서 저도 이제 내심 기대했던 마필이었었는데 직전 당시 주로가요. 당일 하루 왼종일 비가 와서 아주 첨벙첨벙 불량주로 했죠. 당시 이제 휴장전 마지막 경주 하바나 찰리에 이제 슈퍼플러이드가 들어왔던 경주인데 내심 기대했던 그 마필이었긴 합니다만 외곽 무리한 전개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은 이 컨디션의 급격한 변화 또한 전력 변화를 보일 만큼의 어떤 징후를 아직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이번 경주 은근히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승급전의 8번 킹포세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 걸로 예측이 되네요. 차후에 좀 적정거리 실전의 컨디션 좀 더 올라왔을 때 편성옥이 만났을 때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킹포스가 그렇게 강한 말이었던가요? 전 이 말이 승급전에 한 번에 적응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0번 하와이보스나 12번 장산베어스 그리고 1번 메갈리오스 등의 우리 위원님들의 설명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잠깐 언급만 되고 말았습니다. 5번 삼산 빅토리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행 대안입니다. 메갈리오스가 높아진 부담 중량에 앞서 백동현의 설명처럼 무리해서 선행을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5번 삼산 빅토리 입장에서는 모처럼 본인이 선행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인데 컨디션도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5번 삼산 빅토리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전개를 편하게 선행을 받아낸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을 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내측의 4번 아르고썸이나 또 3번 우원볼트도 만만치 않은 선두력을 갖춘 말로 보입니다. 편하게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편성이 아니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5번 삼산 빅토리는 차후에 더 안쪽 게이트에 좀 편한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는 그 경주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10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믿음직한 충마 1번 메갈리오스를 중심으로 도전권 난전인 양상 저희가 특히나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라스트 경주가 1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신예 마필들 눈에 띄고 있고요.
1등급 관록의 마필들 과연 이번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정말 일요일 마지막 경주 은근히 난전이 예측이 되는데요.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 경마의 대미의 마지막 11경주는 백동일이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좋은 모습, 일요 경마 마지막 경주는 항상 좋은 모습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의 준비, 마필의 능력 그대로 읽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경주인 만큼 자신 있게 마무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한계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성장세의 마필들이 우선 눈에 띕니다. 기존의 현등급에 정치되어 있는 마필들의 변화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한계 없다. 바로 오마 글로벌 캡틴을 두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주행심사부터도 워낙 주폭이 좋아서 정말 잘 뛰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데뷔 전 가온킨이라는 이미 능력을 보여줬던 스피드형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온킨을 그냥 꺾어버렸었죠. 정말 놀랄 만큼 강력했던 스피드와 탄력이었습니다. 2전째에서는 신마신차 낙승, 3전째에도 여유 있는 모습. 직전이 사실 조금의 고비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글로벌 캡틴은 모래를 맞는 전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에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전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줄까 고민을 했었는데 상당히 문세영 기수는 노련하다라고밖에 평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 선두권에서 밀려서 이제 코너 안쪽을 들어와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마피를 앞선에 붙여서 모래를 최소한 맞추면서 정말 좋은 운영으로 마지막까지 걸음을 보여줬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경주가 연속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레이스 자체에서도 부담이 없는 상대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계 없는 오마 글로벌 캡틴 선행까지는 무리더라도 선두 선입에서 열악감 여기까지는 훈련 상태 이상 없는 글로벌 캡틴의 선전을 믿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선 1번마 청담제왕과 3번마 말리부 불패 그리고 8번마 당대걸작이란 마필을 우선 관심을 가져야겠죠. 1번마 청담제왕이란 마필은 중거리 자체는 좀 아직도 아쉬워요. 하지만 단거리 1400까지는 어떤 전개도 가능하죠. 예전부터 서인석 조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청담제왕은 앞에 가면 안 된다. 선행을 가면 마필 자체가 싸우려는 근성이 없어서 따라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정말 잘 뛰어요. 지금의 구도에서도 누가 선행을 가든 흐름에 밀리지 않고 중속과 탄력 가지고 있는 최적전개 청담제왕은 여전히 가치가 크고요. 3번만 말리부 불패란 마필 자체도 1400 거리 자체에서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정말 이제 빅토르 기수하는 좋은 호흡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렇게까지 몰아주는데 저 마필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추진을 다 받아들여요, 이 마필은. 직전의 경주는 너무 무거웠던 부중이었기 때문에 아쉬웠다 할지라도 3착 승급으로 도전하면서 감량폭이 굉장히 좋아진 말리부 불패의 조건 자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고요. 8번마 당대걸작이라는 마필의 최근의 변화도 눈여겨봐야겠죠. 당대걸작이라는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권의 마필이었습니다. 선행을 가야 띄워주는 그런 류의 마필에서 이제 휴양 이후 최근의 모습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전에 이제 1400 도전을 오랜만에 나와서 초반에 착지가 좋지 못해서 아예 추진 없이 그냥 따라만 가자라는 생각으로 안쪽에 가볍게 선임을 붙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종반 뜁니다. 흐름에 밀리지 않고 근성을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각실의 변경을 도모해 주면서 변화를 모색해 주고 있는 8번마 당대걸작의 자유전개 이점까지는 가치를 있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의 마지막 경주 11경주는요. 아직은 한계 없는 모습에 상태 이상 없는 오마 글로벌 캡틴을 좀 더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의 압축을 약속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시원시원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캡틴 무시하기 힘들죠. 다만 저는 승급전이라는 부분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5번 글로벌 캡틴과 1번 청담제왕 이 두 이강 구도에 우선 힘을 실어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번 청담제왕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 1800m 도전을 해서 걸음, 호흡 한번 튀어놓고 직전에 자신이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경주거리에 출전해서 1400m에서 입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현등급 경쟁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저는 8번 당대걸작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 글로벌 뱅크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글로벌 캡틴하고 글로벌 뱅크하고 이제 마주가 같아서 조금 고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글로벌 뱅크 같은 경우가 인코스에서 선행 경쟁력 보여주기에는 참 좋은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1400m 거리 경험도 있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이 정도의 부담 중량이면 이번 승급전도 빠른 돌파를 위해서 최선은 다할 것이 분명한데 충분히 버티기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시 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이제 5번째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장재영 마주께서 이제 글로벌 캡틴하고 동일 마주이시면서 출전을 해주고 있는데다가 글로벌 캡틴 같은 경우는 단순 선행형의 마필은 분명히 아니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무시할 수 없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직전의 경주 이 요배통 때문에 주기가 많이 늘어졌다는 점 때문에 거기다 승급전 1400에 유승환 기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1400 선행권에서의 운영 자체에서는 분명히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문학 프린세스라든가 당대 걸작이 편안하게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혼자 선행을 가도 그 레이스 조절을 못했던 경주 운영을 제가 이제 많이 기억에 잔상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악재란 악재, 그 두 가지 악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기본 능력상에서 글로벌 뱅크도 이번 경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 두 마리에 대한 의견 저 역시 동일합니다. 1번 청담제왕과 5번 글로벌 캡틴. 다만 저는 1번 청담제왕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도 백동희 의원도 언급하셨듯이 단거리에서만큼은 더군다나 이제는 모래 맞으면서 따라가는 전개까지 충분히 적응한 만큼 1번 게이트 최적 선입이라면 어떤 상대와 붙어도 이길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5번 글로벌 캡틴의 잠재력, 또 말리볼 물패, 직전 경우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선취입 자유로운 모습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6번 다이나믹 질주라는 말을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 8세가 된 만큼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그런 좀 좋은 훈련 상태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판단인데 직전 경주도 사실 당대 걸작이 같이 뛰었던 경주인데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13번 게이트에서 정말 극심한 외곽 전개. 지금의 훈련 컨디션이라면 전개만 풀어준다면 이번 편성에서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6번 다이나믹 질주의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양상에 따라서는 저도 다이나믹 질주를 무시를 할 수 없다고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글로벌 캡틴이란 마필에 저는 이제 좋아하는 이유 자체가 말에 시원시원한 주폭도 좋지만 장철 기수가 군대 가면서 가장 이제 아쉬웠던 마필이 저 마필로 전 기억을 하고 있어서 덧들 마필로 평가를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승급전이란 그 부분 때문에 만약 변수가 생긴다라면은 6번만 다이나믹 질주에 한 발도 좀 염두는 필요하다 평가를 해요. 원로 기수의 이제 적응력도 충분히 이어가고 있고 이마필이 지금 53.5의 부담 중량의 레이스 흐름 속에서 막판 역습 탄력만큼은 저도 인정하고 있어서 초반부터 이제 흐름을 좀 이어나가는 그 부분까지만 이제 감안해 본다면 다이나믹 질주는 충분히 편하게 읽어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당일 흐름만 읽어주신다라면 다이나믹 질주에 대한 평가는 가볍게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승세의 3세, 4세마에게 눈길 가는 것은 당연지사가 되겠고 5번 글로벌 캡틴은 1등급 무대에서도 출중한 경쟁력을 발휘할 듯합니다. 4세에 접어든 1번 청담 제왕도 직전에 1등급 첫 입상 차지하면서 적응력을 보였고요. 관록의 마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12번 플레이스 투고 고개 높은 단점 양털 코글레 승인장구 착용했었는데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그 양털 코글레 착용을 하지 않고 출전하고 있어요. 직전 1400m 거리 막판에 이제 걸음 여력을 남기며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고 회복세를 보였는데 그리고 9번 신규 강자도 이제 선입권에서 54위 부정이라면은 가능해 보입니다. 백동일 의원 9번 신규 강자랑 12번 플레이스 투고 이 관록의 마필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규 강자 같은 경우는 낮아진 부담 중량은 상당히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레이스 흐름을 끌어주는 마필들에 이제 좀 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가담에서 이제 버텨내야 된다는 그 전자에 봤을 때는 여력감 자체는 좀 한층 좀 낮았다고 평가를 해서 저는 이번 경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플레이시스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 경주에서 레이팅이 가장 높은 모습이라서 직전보다 더 높은 58회 부중을 받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직전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은데 마체가 440kg대밖에 안 되는 지금 플래시스토가 최외곽에서 58을 들고 앞선을 추입해서 올라온다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플래시스토가 능력을 무시하기보다 조건 자체를 무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경주의 황태자 이찬호 기수의 기승이라 아무튼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이긴 합니다. 자, 일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연승의 상승세 1등급 무대에서도 너끈히 충분히 검증을 받을 말이죠. 5번 이 글로벌 캡틴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정성 들여 이제 준비한 일요 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마를
할 때 이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오락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 있는 경주 이제 선택하는 능력, 또한 그 선택한 경주에 집중하는 능력, 그 두 가지 부분이 그야말로 잘 배양해서 잘 맞았을 때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경마인 듯합니다. 자, 이번 일요일 흐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적재적소 말씀드린 복병 전략 잘 메모하셨다가 활용해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3월 2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